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신동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6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타러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모델은 BMW 코리아가 몇 달 전에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그때 갔다 왔는데요. 일단 이 5 시리즈의 경우에는 정말 그 M모 브랜드의 E모 클래스 그 차를 E클래스요. 네, E클래스를 타도하고 싶어 하죠. 그 차의 그 페이스리프트가 약간 알쏭달쏭한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이 5 시리즈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잘생긴 모델로 나오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저는 지금 5 시리즈에 먼저 탔습니다. 네, 먼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BMW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520i는 100만원, 530i는 140만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네, 이 차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겉모습에서는 앞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고 이 철판으로 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헤드램프, 그릴, 그리고 범퍼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꿨죠.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가 이런 변경을 취합니다. 특히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어댑티브 LED가 기본으로 전 트림에 적용이 되고 헤드램프 내부의 그래픽이 니은자가 적용이 되면서 앞에서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릴도 기존에는 이 테두리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였는데 좀 더 이 좌우로 이렇게 면적을 넓히면서 조금 더 각진 형태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범퍼의 경우에는 BMW 경우에는 럭셔리 라인과 M 스포트 패키지 이 두 가지로 디자인을 내놓습니다. 럭셔리 라인의 경우에는 이 범퍼 아래쪽에 좌우로 이렇게 쫙 뻗은 이 공기 흡입구를 적용을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좀 차가 넓고 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M 스포트 패키지의 경우에는 약간 M5와 좀 많이 닮아지면서 상당히 멋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도 M 스포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M 스포트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5 시리즈 최초로 20인치 휠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는 기존에는 두 줄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굵은 한 줄의 그 면발광 LED를 집어넣고 또 테두리를 까맣게 처리하면서 상당히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기존에는 10인치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더 넓은 것을 장착을 하면서 지도나 인터페이스들이 상당히 넓고 시원시원해 보입니다. 12.3인치로 확장된 대신에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이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좀 더 세밀하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케일 업 시킨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는 데는 확실히 편하겠죠. 버튼 크기가 조금씩 더 커졌겠죠. 그래서 이 조작하기는 더 쉬워졌을 겁니다. 모든 트림에 이 5 시리즈 15개 모든 트림에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는데요.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네. 두 번째 터치 헬스. 네, 여기. 그리고 브레이크 천천히 대시고 뒤에 경사가 있으니까 엑셀 조금 밟아주셔야 됩니다. 네. 오. 네. 네, 지금 방금 한 거는 이 5 시리즈에 들어간 후진 보조 기능입니다. 전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탄 모델은 540i입니다. 최고 출력 3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45.9나 내는 고성능 모델이죠. 네, 540i는 기존 모델과 주행 감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고 잘 달리고 빠르고 조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E 클래스보다는 이 차의 운전 재미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소비자에 따라서 BMW의 그 스티어링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좀 피곤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확하게 차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 5 시리즈 디젤 모델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520D에서 523D로 바뀌었죠.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차로 변신을 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하이브리드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 시리즈의 모든 디젤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됐는데요. 48V 전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차에 뭐 어떤 큰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슨 이제 뭐 전기 모드로 몇 킬로를 주행하고 이런 차가 아니라 엔진 옆에 48V로 작동하는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심 운전할 때 가다서다 하다 보면은 차가 엔진을 껐다 켰다 하잖아요. 네, 다시 엔진 시동 걸 때 48V로 구동을 시켜주고, 네, 평소에도 48V 전기를 계속 생산을 해내면서 11마력 출력 증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들은 12V 전기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조명,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은 그대로 12V를 쓰지만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에어 서스펜션 같이 전력 소모가 많은 이런 부품들은 48V를 씀으로 인해서 연료 소모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디젤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우리나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이제 디젤을 타지 말자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 시리즈도 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재원표를 보시면 520D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523D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30g 이상 줄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뭐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나 다른 수치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것은 연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저희는 이 340마력 이 차의 퍼포먼스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단속 시점이네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네, 이 5 시리즈의 승차감은 E 클래스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E 클래스가 약간 구름에 붕 떠 있으면서도 뭔가 좀 엉덩이 밑에 어떤 되게 푹신한 어떤 소파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 5 시리즈는 그거보다는 좀 더 탱탱하지만 촉촉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두 모델에서 어떤 안정감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시트도 편하고 어떤 좌우 롤링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E 클래스의 새로운 디자인에 좀 실망을 하시면서 5 시리즈로 넘어올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승차감이나 어떤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E 클래스에서 감동하는 부분은 바로 그 화려한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 아주 화려하잖아요.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 딱 놓인 그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5 시리즈는 그만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이 운전자로 하여금 아주 그 운전 재미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넓은 그런 대화면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스택 주변에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디자인이 바뀌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드등까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야간에도 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기능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지금 이 모드를 켜고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손을 놨더니 손을 잡으라고 하는데 손만 놓고 있으면 알아서 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바로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뷰 기능이 포함된 계기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뒤에서 E 클래스가 확 지나갈 거예요. 여기. 네, 저렇게 지나가죠.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주행 성능, 뭐 변속기의 능력, 엔진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불만 없습니다. 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차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차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표시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는 4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차들이 그냥 서 있죠. 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런 페달을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쭉 가네요. 이 도심에서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옆으로도 지금 차들이 다 지나가고 있죠. 네, 지금 무슨 차인지 모르겠네요. 다 5 시리즈처럼 생겼네요. 소나타도 있고 벤츠도 있는데요. 저런 것까지 다 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 지금은 앞에 택시가 있는데
시속 50km에서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이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개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밟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어떤 그 합류를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해냈습니다. 합류를 하면서 측면 앞쪽에 있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갑자기 속도를 낼까봐 좀 두려웠습니다. 지금 설정 속도가 70이었거든요. 안정적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이 벤츠를 인식하고 있어서 스무스하게 합류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인 거죠. 저 벤츠가 자꾸 벤츠라고 BMW 시승기의 벤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앞에 들어오고 완전히 제 앞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앞에 차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옆 차선 앞에 있는 차가 방향 지시등만 넣어도 내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줄여주는 어떤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차가 내 앞에 완전히 들어오고 난 뒤에 속도를 줄여요. 나의 설정 속도가 130인데 옆에 있는 차가 들어와서 속도를 줄이게 되면 좀 위험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차의 어떤 의지를 같이 읽으면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런 걸 다 만들고 있더만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5 시리즈에는 그런 건 없다. 다만 지금도 제가 설정 속도가 80이었고 앞에 차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차와의 거리를 가장 좁게 설정을 해놨는데도 정말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트럭이 있었는데 또 트럭은 또 트럭으로 인식을 하네요. 자, 지금 옆에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시스템만 하더라도 이 5 시리즈는 옆에서 들어오는 차를 아주 스무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런 요구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충돌 회피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중에 갑자기 뭐 정지하고 있는 차가 나타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회피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 기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제가 박살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BMW 계기판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너무 각각의 폰트들이 크기가 비슷해요. 특히 이 기어 변속 같은 경우는 이 우측 아래에 아주 작게 표시가 되거든요. 온도와 비슷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몇 단인지 잘 안 보여요.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괜찮아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5 시리즈 아쉽게도 523을 타보진 않아서 그래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믿고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파킹 모드에 놨는데요. 다른 걸 좀 확인해 보면 이 차에는 사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 백미러 아래에 카메라가 다 있죠.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4개 정도 돼 있고 이 차의 모습을 3D로 표현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차를 세웠는지 주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래도 이 광각 렌즈를 쓰다 보니까 주변 사물에 대한 왜곡은 있는 편입니다. 뒤쪽 모습은 특별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제공하고 있죠. 뒤의 모습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 화면에 대한 어떤 옵션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6 시리즈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6 시리즈 역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 이 실내 디자인은 뭐 5 시리즈와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프레임리스 도어라는 거. 그래서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튀어나온 이 프레임을 피해서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630i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차들은 대부분
네, 모든 차가 가솔린 모델입니다. 630i는 원래 해외에서는 4기통 터보 엔진을 달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어서 출시됐다고 합니다. 네, 630i를 타시는 분들의 어떤 고급스러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6 시리즈의 변화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이 차 역시 앞뒤 모습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 그리고 범퍼의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고요.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그릴이 조금 더 넓어지고 반듯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좀 더 댄디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LED,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고요. 뒷모습도 살짝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좀 더 스포티하면서도 명료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도 실내에는 12.3인치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계기반도 디지털 계기반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앞좌석을 제 몸에 좀 맞추고 뒷좌석에 앉았고 등받이를 최대한 눕힌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국산 고급 세단만큼 편한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 공간의 경우에는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여기 있는 전동식 레버로 가능합니다. 기본이 이 정도예요. 기본이 이 정도면 거의 X1이 기본 이 정도거든요. 뒷좌석 등받이를 좀 눕히면 네,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장거리 주행을 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승객이. 그리고 이 머리 공간의 경우에는 제 키가 지금 176인데 주먹을 세워서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가 630i입니다. 측면에 햇빛 가리개는 보이지 않네요. 선루프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이런 공간을 잘 판다는 거예요. 죽은 공간까지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네,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에어컨이 좌우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USB-C 포트는 2개가 들어갑니다. 네, 시거잭도 빼놓지 않았네요. 여기는 이 공간이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꽂았던 이 케이블들을 아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 시리즈의 트렁크. 6 시리즈는 이런 뛰어난 공간 활용성 그리고 실용성이 장점입니다. 이 뒷유리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이 트렁크만 열었을 때보다 이 짐 싣기가 훨씬 쉬워지죠. 네, BMW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러기지 스크린을 최근에 잘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들어서 뒤로 바로 넣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는 이런 추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네, 이런 밴드 있어서 케미컬류를 세로로 잘 꽂아둘 수 있고, 여기에는 각종 뭐 공구가 삽입되는 부위 같은데 지금은 다 빼놓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고리 빼놓지 않고 양쪽에 모두 다 마련해 놨고, 트렁크에서도 2열 시트를 쉽게 접을 수 있도록 이런 전자식 레버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이게 앞으로도 넘어가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경우에는 기본 630리터고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80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이 1550rpm에서 4400rpm까지 나오고요. 최고 출력 5000rpm에서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차를 탔을 때는 6GT 1세대죠. 그러니까 의외로 BMW 치고는 이 무게중심이 높게 느껴져서 되게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5 시리즈보다는 앞을 내려다보는 이 맛이 뭔가 좀 더 넓고 웅장합니다.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이 차고가 높기 때문에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540i는 340마력이었기 때문에 되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죠. 근데 이 차는 그 차보다는 80마력 가량 낮고 무게도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차처럼 화끈한 가속감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런 다양한 차종들을 섞어 놓은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행 감각에 있어서 SUV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이 포지션 자체도 X1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X1이 상당히 낮은 SUV거든요. 엔진 사운드의 경우에는 5 시리즈 6기통 쪽보다는 조금 더 이 회전 질감이라든지 엔진이 반응하는 느낌이 조금 더 거칠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조금 더 터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 방음 같은 경우는 5 시리즈 쪽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5 시리즈가 훨씬 차체가 낮고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는 5 시리즈가 주지 못하는 공간 활용성, 그리고 뒷좌석의 안락함, 그런 것들을 주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반응도 머리를 꺾어서 들어가는 것이 5 시리즈보다 한 템포 살짝 늦게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5 시리즈는 아무래도 정통 스포츠 세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차는 무게중심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 시리즈의 경우에는 타이트하면서도 럭셔리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잘 달려야 하는 그런 차로 개발됐다면, 이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넓고 안락하고 웅장하면서도 BMW의 어떤 찰진 주행 감각은 또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차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 감각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한 운전 감각, 그리고 소위 좀 쏘고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5 시리즈를 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족을 뒤에 안락하게 태우고 싶고 짐도 많이 실을 일이 많고 좀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이 6GT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차는 코너링을 막 탁탁탁탁 꺾어 들어가고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이런 차라기보다는 편안하고 아주 중후하게 크루징을 하는 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차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DAS 시스템을 켜고,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여기 지금 어딘가에 센서가 있어서 이 손동작을 인식하거든요. BMW가 7 시리즈에 최초로 집어넣었던 제스처 컨트롤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제 손동작을 잘못 인식해서 오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을 BMW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능은 이걸 고안한 분이 머릿속에서 그렸던 이상과는 좀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램프를 진입할 때나 빠져나갈 때, 고속으로 이런 구분기를 돌아 나갈 때 아무래도 5 시리즈보다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차체에 롤링이 있습니다. 5 시리즈보다 좀 더 바깥으로 누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앞머리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토크를 더 주고 안쪽에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요즘에는 전자장비 때문에 더 누릴 수 있는 기능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차 역시 구분기를 갈 때, 고속으로 들어갈 때는 앞머리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 몸뚱아리는 조금 밖으로 눕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속 주행 중입니다. 아주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몇 킬로인지는 말씀 못 드려요. 아무튼 지금 되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100km에서는 거의 풍제로움 없습니다. 이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5 시리즈보다 좀 더 부드럽습니다. 지금 제가 고속화 도로의 교량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5 시리즈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고, 좀 더 노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만, 이 6GT는 크루징 하는데 좀 더 적합한 차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느꼈을 법한 이 요철들을 대부분 전달하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구분기를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갈 때에도 전혀 불안하거나 예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브레이크도 뭐 아주 안정적이고, 정말 가족이 안락하게 탈 차를 찾으신다면 이 차가 정답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SUV가 또 너무 많아지고 SUV가 가진 어떤 무게중심의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SUV 다 너무 SUV만 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경향이 이 아반떼가 처음 출시됐을 때에도 나타났어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액센트를 단종시키고 베뉴를 출시하면서 SUV 라인업을 크게 늘렸는데,
그 와중에 아반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반떼의 경우에는 뭐 역대급 사전 계약률을 보였죠. 네, 오늘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와 6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를 타봤습니다. 특히 5 시리즈의 경우에는 E 클래스에 대항해서 아주 높은 판매고를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업데이트 된 것들만 오늘 이 시승 가운데 확인을 해봐도 이 6,3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이 기본 가격을 주는 게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23D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아쉽게도 시승차는 없었습니다만 이 차급 최초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추후에 또 이 차를 꼭 빌려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6시리즈 GT의 경우에는 이런 차는 지금 수입차 시장에 이 차밖에 없죠. 아주 독특한 매력을 내뿜으면서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얼굴이 바뀌고 또 실내의 경우에 더 좋아지면서 이 차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MW가 지금 25주년 기념 에디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수입사가 자기네들의 어떤 기념 모델을 내놓는다는 거는 웬만큼 어떤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BMW의 발자취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